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KPMG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국계 사모펀드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간송미술관이라는 사립미술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던 와중에 창업을 해서 지금의 그 열매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앤가이드는 온라인에서 미술품을 공동 구매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김한기 선생님, 이호환 선생님, 박서보 선생님 같은 그런 국내 유명 작가나 아니면 데이비드 호크니 또는 데미안 허스트 같은 그런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먼저 회사에서 선매입을 한 다음에요. 그 소유권 분할을 해서 일부 한 5에서 10% 정도는 회사가 보유를 하고 나머지 90에서 95% 정도를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회사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함께 그 하나의 유명한 그런 고가의 작품을 함께 소유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고액자산가들만 좀 접근이 가능했던 그런 고가의 미술품에 일반 대중들도 함께 투자에 참여를 하고 그림을 사서 투자한 또 즐거움을 그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지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미술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사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 작가 작품부터 중견 작가 이런 작품들을 좀 많이 샀어요. 근데 되팔 수 있는 작품들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되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부분도 이제 함께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쉽게 되팔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이제 유명 작가 작품을 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고요. 저도 이제 김한기 선생님 작품 너무 좋아하고 이완 선생님 작품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저도 사고 싶은데 제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그런 작품 사려고 하면 거의 몰빵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는 대중들하고 함께 그 미술품을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미술 시장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비해서 사실 2021년에 한국 미술 시장이 이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미술 시장의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히 옥션의 낙찰률 같은 것들도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2020년에 시장 규모를 한 4천억 원 정도, 지금은 2021년은 거의 1조 원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100만 원 단위로 하던 공동구매에 20대 참여 비율이 한 5% 정도였으면 지금 이제 한 15%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MZ 세대의 이런 그 참여가 한국 미술 시장의 빠른 성장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MZ 세대들은 40대부터 어떤 60대 그런 층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쌓여져 있는 자본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기존의 콜렉터 분들이 이제 더 많은 작품을 사고 계시고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관심의 증가, 그런 부분들이 이 미술품이라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또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자산들이 어떤 규제나 또는 경기 어떤 흐름 부분에서 이런 미술품보다도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규제가 심한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혜택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 미술 시장의 성장에 그게 견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모든 그 미술품을 먼저 회사에서 선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판매하는, 그리고 나서 공동구매를 하고 다시 작품을 되판매해서 공동 소유자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이런 구조로 사업이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좋은 작품을 얼마나 싸게 사오느냐,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적정 가격에 되파느냐,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도 분명 생길 거고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미술품의 과거 거래 데이터 한 15만 건 정도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저희 이제 팀에는 K옥션, 서울옥션, 그리고 화랑협회, 그리고 이제 유명 갤러리 같은 데서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해서 시스템에서 가격 범위가 나오면 그거를 미술품 분석팀에서 좀 더 범위를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희가 그 매입하기에 적합한 가격과 되팔 그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은 점점 온라인화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갤러리 비즈니스가 분명 생겨나고 또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또 판화를 판매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확장을 해서 나아가려고 하고요. 미술품 공동 구매는 민법상의 공유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그런 법률을 적용을 받습니다. 미술품 공동 구매를 할 때 토큰을 발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증권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분할된 소유권 자체를 소유권자나 아니면 다른 대중들에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유자 중에 한 명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분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관리를 하죠, 소유권자들을. 동산 중에서는 이제 뭐 자동차나 선박 같은 것들은 또 등록부가 있어서 소유권자들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유권자들을 관리하는 어떤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장을 저희는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수정이 안 되고 뭐 위조나 변조가 안 된다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블록체인을 등기부등본처럼 사용을 합니다. 소유권자들을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함으로써 주주명부처럼 관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 구매를 하는 시점에서 공동구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후에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공동 구매 금액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조건부 처분 권한을 위임을 받습니다. 공동 구매를 할 때는 다들 합의된 의사를 가지고서 공동 구매에 참여를 하시지만 또 판매를 할 때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목표 기간 대략 한 2년 정도 저희는 잡고선 진행을 하는데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런 안 팔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공동 구매자 분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보유 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즉시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술 시장은 과거부터 이미 수십 년, 외국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해온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고액자산가들의 어떤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이 수요층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시장 자체의 성장도 지금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중의 자금이 이제 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일만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술 시장의 어떤 발전과 산업화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